네, 안녕하세요. 우리 2021학년도 정말 마지막 화학원 원격 수업 4의 6단원 여섯 번째 소단원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우리 동영상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우리 교과서로 따지면 지금 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요 네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네 페이지라서 양도 작고 그리고 좀 내용 요약도 좀 체계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프린트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 요 프린트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영상이랑 같이 업로드가 될 거고 그리고 카톡방에도 올렸어.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할 때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하는 말을 좀 주면 우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요 파트가 그렇게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된 단어는 아니야. 왜냐하면 수능 같은 때에서도 수능 화학원 여기 이 파트가 거의 시험에 안 나와. 왜냐하면 화학2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루거든 요 단어는. 그래서 화학2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화학1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어. 실제로 2016년부터 문제가 뭐 개념 물어보는 거 문제, 수능에 좀 앞단원 있잖아. 모의고사나 수능 앞단원, 그러니까 앞번호들 되게 쉬운 문제들 있잖아. 그쪽 파트가 요 단원에서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으면 화학2 때 하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았지만 내긴 냈어. 딱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냈거든. 그래서 오늘 수업 들어보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 그 강조하는 부분은 체크해서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할게. 그래서 요 4의 6단원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은 일단은 얘 제목부터 말하면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이야.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출입한다. 그랬을 때 그 열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계산을 하기 위한 실험 방법은 무엇인가? 실험 도구들, 실험 방법, 실험 도구들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거야. 뭐 열이라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에너지야, 에너지.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이 A랑 B가 만나서 C가 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대. 그때 A랑 B가 C로 물질 변환이 일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때 열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때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해볼 거야. 일단 우리가 열의 출입이잖아. 나가는 데가 있고 들어오는 데가 있어. 그럴 거면은 나가는 데가 있고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열의 출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장소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일단 개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주의라는 애가 있대. 요 개자는 선생님 개자야. 그래서 이 개를 시스템이라고 쓰고 영어로 주의를 서라운딩이라고 쓴대. 볼게. 우리는 화학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개의 중심을 맞춰야 돼. 이 개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화학 반응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 반응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영역을 우리가 개라고 한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A 더하기 B가 C로 되는 화학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개에서 일어나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우리가 개라고 불러. 그리고 그 개 이외에 나머지 전부 다 그 애들을 주의라고 불러.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의 출입은 개랑 주의 사이에 열을 주고받는 환경을 말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세 개를 딱 두 조각으로 나눈 거야. 개랑 주의 딱 두 가지로 나눴어.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화학 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 열의 출입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발열 반응부터 볼게. 열을 발생시킨다, 열을 발산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 요걸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줘. 무슨 말이냐면 개에서 주위로부터 이렇게 색깔이 있는 펜으로 개에서 주위로 열을 이렇게 방출하는 거, 요걸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 개에서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거. 우리 개 시스템에 우리가 주목을 하기로 했잖아. 개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방출하면 발열 반응이야. 됐지? 이번에 흡열 반응에 대해서 볼게. 흡열 반응은 뭐 반대겠지? 반대일 거야. 그래서 보면 흡열 반응은 여전히 우리 세상은 개랑 주위로 나뉘어져 있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개랑 주의.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개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개야. 개에서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대. 요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대. 주위로부터 개가 열을 흡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발열 반응이 아니라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줄 거야. 개가 중심이야. 무조건 개를 중심으로 이 개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 어디로부터? 주위로부터. 그걸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반응, 요걸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준다. 간단해. 열을 방출 혹은 열을 흡수하면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그랬을 때 요 온도 변화가 정말 중요한데, 온도 변화 볼게. 일단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요 개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에너지를 주위한테 넘겨주는 거야. 주위로 방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는, 개의 에너지는 주위로 빠져나가고 있거든. 그러면 요 개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온도. 발열 반응이니까 계속 파란색으로 써야겠다. 파란색 나와라. 그치. 발열 반응이니까 개에서 주위로 열을 계속 뺏기고 있어. 그러면 온도는 낮아질 거야. 개의 온도는 낮아져. 그래서 개의 온도 변화는 낮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발열 반응이니까 열을 방출하잖아. 그럼 내 온도는 낮아지겠지. 흡열 반응 볼게. 흡열 반응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주위로부터 열을 받잖아. 에너지를 받잖아. 에너지를 받으면 개의 온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지. 에너지를 받으니까 온도는 올라갈 거야. 그치? 그래서 개의 온도 변화는 높아진다. 언제? 흡열 반응일 때.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이번에 주위 온도 변화는 발열 반응부터 볼게. 발열 반응. 주위는 에너지를 받고 있잖아. 지금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까 온도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발열 반응일 때 주위의 온도 변화는 높아진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이거 당연한 거야. 에너지를 받으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지. 이번에 흡열 반응에서의 주위야. 주위는 열을 지금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뺏기고 있잖아. 걔한테 뺏기고 있지. 그러면 온도는 낮아질 거야. 주위의 온도는 낮아질 거야. 됐지. 그래서 발열 반응일 때 이렇게 개랑 주위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어. 그런데 과연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은 왜 일어나는 걸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H2O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화학 반응에 대해서 봐볼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뭐 H2랑 O2랑 만나서 두 개의 H2O가 되는 반응이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H랑 H랑 O랑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거고, 그게 결합이 막 깨져가지고 다시 만들어지면서 H2O라는 요런 공유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질 거야. 그때 요 H2는 우리 요거 기억나? 공유 결합할 때 요런 그래프 기억나? 그래서 요 부분에서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고, 그때 에너지를 여기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 에너지가 요 H2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야. 선생님이 이 A라고 할게. 그러면 O2도 O를 구성하고 있는,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그때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H2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EA, O2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EB라고 할게. 그런 다음에 이제 반응이 진행돼서 물이 생성이 됐어. 그럼 물도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얘만의 에너지를 선생님이 EC라고 할게. 이렇게 에너지를 정의를 했어. 각 분자들의. 그랬을 때 요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어떤 에너지 상태가 그려지냐면, 요 그래프를 그려볼게. Y축의 에너지, 그리고 오른쪽이 반응 진행되는 정도야. X축은. 처음에는 요 H2랑 O2가 있었겠지. 그래서 반응물 전체 에너지는 EA 더하기 EB야. 반응하기 전은 이만큼 있었어, 에너지가. 그치?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에너지 더한 만큼이 전체 에너지일 거 아니야? 그런데 반응이 딱 진행이 됐어. 그럼 전부 다 물이 됐는데, 물이 되고 나니까 EC가 된 거잖아. EA 더하기 EB가 EC가 된 거야. 근데 EC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대. EA 더하기 EB보다 높은 데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일단 H2를 만들어야 되잖아. 요 에너지 상태에 도달을 해야 돼.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받아야겠지. 우리 양자역학 할 때 했잖아. 낮은 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돼. 똑같아, 화학 반응도. EA 더하기 EB는 낮은 상태인데 EC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돼.
에너지를 받는다. 그건 뭐다?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요 EC는 생성물이고 EA 더하기 EB는 반응물이야.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 ECG 그리고 반응물의 에너지 합 EA 더하기 EBG 얘네 둘을 빼면 에너지 변화가 나오는데 데이터는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야. 나중에서 처음 에너지를 뺐을 때 그게 만약에 양수라면 지금 양수지? 지금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위에 있잖아. 반응물보다. 그러니까 나중이 처음보다 위에 있잖아. 더 높잖아. 양수가 나오지? 요건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주는 반응이야. 그래서 에너지 변화,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요 델타 에너지가 양수면 요건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옆에 있는 발열 반응 당연히 반대가 되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A 더하기 B의 에너지가 요만큼이었대. 그런데 이제 C로 바뀌었어. A랑 B가 만나서 C가 되는 반응인데 C가 됐더니 에너지 상태가 예전보다 더 낮아졌어. 낮아지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남잖아. 남은 거 어떻게 하겠어? 발산하겠지. 방출을 하겠지. 그 방출하는 반응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요게 아래층에 있는 게 생성물이고 위에 있는 A 플러스 B가 반응물이야. 나중에 에너지 나중 그리고 에너지 처음 요거 두 개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 델타 E는 음수가 나오겠지. 나중이 더 작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그래서 그때 반응의 예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예시 조금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텐데 연소 반응, 예를 들어서 산소를 만나게 해서 이게 연소지. CO2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쳐볼게. 그러니까 석탄 때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석탄을 막 연소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열이 나오겠지. 따뜻해지잖아 주기가. 그런 거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 일어나면 H 플러스랑 OH가 만나서 물이 되는 요런 중화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 중화 반응 일어나면 어떻게 돼? 물도 생성이 되지만 그 온도도 올라가잖아.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열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야. 발생시키고 있다. 발열 반응이야. 금속과 산의 반응도 반응이 진행될수록 거기가 따뜻해져. 발열 반응이야. 그리고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예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광합성이 있지. 우리 광합성 CO2랑 물이 있어야 돼. 요것만 있으면 돼?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해? 빛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빛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열을 흡수해. 요건 뭐다?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포도당이 되고 C6H12O6 그리고 요거에 O2가 생성이 되지. 개수는 그냥 안 맞췄어. 그리고 탄산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 그리고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는 반응 요것도 대표적인 흡열 반응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요런 예시들 한번 쭉 봐봐. 요거 다 우리 교과서에 있어. 교과서에 있어. 확인해봐. 그러면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출입한단 말이야. 근데 그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야. 이제 계산하는 거지. 계산. 계산 나왔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은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불러줘. Q라고 적거든. Q. 반응열. 이 반응열 Q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량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반응열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거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식, 오늘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식인데 무슨 식이냐면 Q는 반응열 Q는 뭐냐면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래. 요건 암기. 우리 화학2에서는 왜 CMT, CM 델타 T인지에 대해서 유도를 할 건데 화학 1만 일단 하는 사람들은 요 식을 일단 외워둬야 돼. 그래서 Q는 열량, 반응열인데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 C는 비열이라고 하는 애래. 비열 곱하기 M은 질량. 그리고 요 델타 T는 시간 아니야. 얘는 온도 변화래. 온도 변화. 요 T가 온도야. 그래서 이 델타 T는 나중 온도를 T2라고 하고 처음 온도를 T1이라고 했을 때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주면 되는 값이야. 그래서 Q는 요렇게 구한대. 생각해볼게. 열량, 에너지거든? 에너지. 너네 잘 생각해봐. 물을 데울 거야. 근데 10kg짜리 물을 데우는 게 힘들까? 20kg짜리 물을 데우는데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까? 20kg짜리 물을 데우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우리가 무언가 열을 막 가해줄 때 그때 질량에 비례해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번에 또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 질량은 똑같아. 근데 10도씨 올리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까? 20도씨 올리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까? 당연히 20도씨가 더 많이 에너지가 들어갈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몇 도 온도를 높여주느냐에 따라 온도 변화가 얼마냐에 따라 가해진 에너지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겠구나, 비례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비례식이 아니라 요 그 등식으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출입하는 반응열 Q는 M 곱하기 델타 T,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거기에 비례하니까 비례상수 하나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해서 나온 식이 Q는 CMT야. 요거 지금은 이렇게 정성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연력학 제1법칙으로 요걸 유도를 해. 어쨌든 요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Q는 CMT 잘 외워둡시다 요거. 그랬을 때 요건 질량 우리가 아는 거고, 델타 T는 온도 변화인데, 근데 우리 비열이라는 게 처음 나왔잖아. 비열. 요 비열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요 시 어떻게 구하냐면 M에다가는 1g, T에다가는 1도씨 넣으면 그때 열량이 바로 비열이 될 거잖아. 그래서 비열을 이렇게 정의했대. 두 번째 가로에는 비열이라고 적어주고 1g의 온도를, 지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1도씨 각각 요 M이랑 델타 T 1씩 집어넣은 거야. 그랬을 때 나오는 열량은 당연히 C가 되겠지. 그래서 비열을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 그리고 비열의 단위인데 요 일단 에너지 단위니까 Q는 무조건 줄이 나와야 돼. 단위가 최종으로 줄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질량의 단위는 뭐냐면 g이야. 그리고 온도 변화의 단위는 도씨야.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비열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될까? 최종적으로 줄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줄 퍼 그람 도씨가 되면 그람 약분되고 도씨 약분이 되니까 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열의 단위는 줄 퍼 그람 도씨라고 불러주면 돼. 비열의 단위까지 했어. 여기에서 이제 비열 얘기 나왔고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비열이 나왔는데 비열 Q는 CMT야. Q는 CM 델타 T인데 근데 요 물질의 비열도 정해진 값이야. 상수야. 물질마다 다르지만 만약에 물을 쓴다 라고 하면 그 물의 비열은 다 똑같아. 물은 다 똑같아. 철의 비열도 다 똑같고 정해져 있는 값이고, 뭐 나무 같은 불기능 호나무 말고 딱 뭔가 순수한 물질들의 비열은 항상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 질량, 요 질량에 따라서 열량이 변할 텐데 질량도 고정이 된 상수값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C랑 M은 그냥 상수잖아. 정해진 값이잖아. 이거 굳이 나눌 필요 있어? 어차피 정해진 값인데.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나로 라지 C, 대문자 C로 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써주냐면 우리가 얘를 열 용량이라고 불려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좀 어렵게 말했는데 비열에다가 질량 곱한 값, 그냥 그걸 연용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Q는 CMT도 되고 Q는 라지 C 곱하기 델타 T 온도 변화,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고 해줘도 구할 수 있어. 요건 어디서 쓸 거냐면 통열량계라고 하는 데에서 쓸 거야. 잘 기억해도 연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이다. 비열의 단위는 줄 퍼 그람 도씨였잖아. 근데 거기에 질량을 곱해준 거야. 그람을 곱해주면 단위 뭐가 되겠어? 줄 퍼 도씨가 되겠지. 요게 연용량의 단위 줄 퍼 도씨가 될 거야. 아이고, 줄 퍼 도씨.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요거는 연용량이 되겠지. 연용량. 그래서 그때 열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비열 C, 질량 M, 온도 변화 델타 T, CM 델타 T인데 얘를 연용량으로 비열이랑 질량 곱한 값인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요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물의 비열 4.2 줄 퍼 그람 도씨라고 나올 거고, 그때 물의 질량 뭐 100g이라고 아마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나와줘. 그랬을 때 온도 변화를 처음 온도를 뭐 8도였는데 18도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온도 변화 몇 도야? 10도가 되겠지. 10도. 그러면 이때 열량은 4.2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이니까 4200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냥 공식대로 넣으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런데 요 열을 우리 책상에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요 온도 변화 측정해야 돼. 8도에서 18도로 어떻게 변했는지 요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당연히 온도계로 측정을 할 거거든. 근데 그 온도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 외에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열량계라고 부르는 애야. 열량계. 그 열량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 간이 열량계랑 통 열량계라는 게 있대. 간이 열량계는 말 그대로 간이야. 대충 하는 거거든. 그런데 돈이 조금 들어. 그래서 좋은데 근데 간이다 보니까 워낙 오차가 커.
왜 오차가 크냐? 간단하여 쉽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열 손실이 있어서 정밀한 실험에는 사용할 수 없대. 왜 열 손실이 있냐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티로폼이거든. 스티로폼. 근데 스티로폼이 어느 정도 단열을 해주기는 해. 근데 생각해봐. 너네들 그 아이스크림 스티로폼에 넣었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천년만년 그냥 안 녹아? 다 녹잖아. 거기 열이 막 다 들어오니까 스티로폼 안으로 열이 막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 아니야. 스티로폼이 어느 정도 열을 차단을 해주는 건 맞는데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래도 스티로폼 하나 싼 거에 불과하니까 좀 오차가 크겠지. 그래서 스티로폼 컵에다가 물을 받아. 그리고 그 물 안에 우리가 요 젖개를 이용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변하겠지. 뭐 T1에서 T2로 변하겠지. 그 온도 변화를 여기 있는 온도계로 측정을 하는 거고.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게 싸게 하는 게 간이 열량계라면 옆에 있는 통 열량계는 조금 복잡해. 지금 보면 발생한 열량이 모두 물로 흡수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 스티로폼 통에서 밖으로 나가서 열이 전달이 되잖아. 그런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통 열량계는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에 한 겹 더 싸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 통이 있고 그리고 그 통 안에 물로 꽉 채워놔. 그리고 그 물로 꽉 채워놓은 공간 안에 강철통을 하나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 강철통 안에서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요런 애래. 통 열량계. 선생님이 간이 열량계 하다가 조금 바로 통 열량계로 넘어갔는데 이때 간이 열량계에서 우리가 열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똑같아.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잖아. 여기가 개야. 여기가 개야. 그러면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면 개로부터 요 Q가 나오겠지. 반응 열이 나올 거야. 그 Q는 다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물이 모두 흡수했다라고 가정했잖아. 그러니까 물이 받는 열량이 되겠지. 그래서 발생한 열량은 물이 받은 열량이야. 그래서 물이 받은 열량 어떻게 계산하냐면 CM 델타 T인데 물이 받은 열량이잖아. 그러니까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야. 근데 요 물의 비열은 아마 문제에서 나올 거고 물의 질량도 문제에서 나올 거야. 그리고 물의 온도 변화도 문제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딱딱딱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게 간 열량계야. 그런데 오차가 크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요 통 열량계야.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는 강철로 한번 싸고 반응이 일어날 때 강철로 한번 싸고 물로 한번 싸는 거야. 이렇게 주의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열이 강철에 한번 전달이 돼서 흡수되고 물에 한번 흡수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최대한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반응열은 모두 통 열량계랑 물이 흡수한다고 가정을 한 거야. 반응이 진행이 되면 Q가 나올 건데 이 Q가 강철통을 먼저 열을 주고 강철통에서 열의 출입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애들이 있다면 이번에 물한테 열을 전달해 줄 거야. 그 이후로는 뭐 물이 워낙 두꺼우니까 뭐 더 열이 빠져나가겠어. 요렇게 계산하는 게 통 열량계야. 통 열량계의 열량은 물이 흡수한 열량 먼저 처음에 강철통에 열을 전달하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간 애가 있다면 물한테 열을 전달할 거야.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하면 발생한 총 열량이 되겠지. 그러면 그 물에서 발생한 열량 물이 흡수한 열량 어떻게 계산하냐면 물의 비열 CMT 방금 옆에서 했잖아.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를 해주면 돼. 거기다가 방금 했던 요 화학 반응이 강철통에 쫙 감싸져 있다고 했잖아. 그럼 제일 먼저 강철통에 전달된 열을 구해야 되겠지. 그거는 강철통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 Q는 C 강철 곱하기 M 강철 그리고 강철의 온도 변화인데 근데 생각해봐. 처음에 강철통의 온도를 T1이라고 할게. 그리고 요 그냥 일반적인 그 쫙 감싸고 있는 가장 그 끝에 있는 통 거기를 T1이라고 할게. 미안해. 말을 잘못했어. 미안해. 강철통 처음 온도가 T1이고, 그리고 그 강철통을 감싸고 있는 물 있잖아, 물. 물의 처음 온도는 몇 도냐면 T1일 거야. 왜냐하면 시간을 쭉 계속 뒀으면 미안해. 요 T2 잊어버려. 선생님 잘못 말한 거야. 요 T1은 일단 물이랑 강철통이 맞닿아 있잖아. 맞닿아 있으면 연력학체 영법칙에 의해서 열평형이 일어날 테니까 둘 다 똑같이 T1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반응이 일어나서 만약에 발열 반응이라고 했을 때 강철통에 먼저 열이 전달이 되겠지. 그래서 강철통의 온도가 T2로 바뀌었어. 그러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얘도 열평형이 맞춰져야 되니까 물도 T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 온도 변화 같은 경우는 델타 T는 물의 온도 변화 T2 빼기 T1 나중에서 처음 빼준 값이고, 그리고 강철통의 온도 변화도 T2 빼기 T1이 되겠지. 요건 똑같아. 근데 다만 강철통의 비열이랑 강철통의 질량이 다른데, 요 강철통의 질량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강철통 만드는 회사, 통열량계 만드는 회사에서 정해져 있어. 그리고 강철통의 비열도 정해진 값이야. 둘 다 정해진 값이니까 우리가 요걸 하나로 묶어서 강철통의 연료량이라고 계산을 해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요 강철통이 통열량계가 흡수한 열량은 통의 연료량, 원래는 통의 비열 곱하기 통의 질량인데 그냥 하나로 합친다고 했어. 그리고 그때 온도 변화 곱해준 걸 더해주면 총 발생한 열량이 나오겠지. 요게 통열량계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왼쪽 오른쪽 간이 열량계랑 통 열량계 이 두 가지의 열량계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래서 보통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봤거든. 교과서에서도 한번 본 건 아니고 교과서는 우리 아직 안 봤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예제 볼게. 요 실험은 뭐냐면 여기에 과자를 냅둬서 과자. 너네 과자 성분 분석표 보면은 뭐 나트륨 몇 미리그램 뭐 어쩌고 몇 미리그램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이 음식의 칼로리는 몇 킬로칼로리입니다 막 이렇게 써 있잖아. 뭐 9,999 킬로칼로리입니다 막 이렇게 써 있잖아. 요 실제로 9,999 킬로칼로리가 과자를 먹었을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열량이야. 그러면 과자라는 건 뭔가 소화를 시키면 아니면 막 연소를 시키면 거기서 에너지가 열이 발생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 실험은 과자에다가 불을 붙여. 그러면 여기에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이 막 생산이 되거든.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울 거야. 그러면 물의 온도 변화가 생기겠지. 그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물로 전달된 열량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볼게. 그래서 이 과자로부터 물이 Q 열량을 받을 거야. 그 열량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물이 결국엔 받은 열량이잖아. 이 Q는 전부 다 과자의 열량이 전부 다 물에 전달했다고 가정을 하면 물이 받은 열량을 계산하면 과자의 열량이 나올 거야. Q 물은 어떻게 구하냐면 C 물, M 물, 델타 T 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물의 비열은 여기 나와 있어. 4.2 줄 퍼 그램 도시로. 그리고 물의 질량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100ml라고 나와 있거든. 100ml. 근데 물의 밀도가 나와 있어. 1g per ml래.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구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잖아. 밀도가 1g per ml고 부피는 100ml래. 그럼 질량 몇 g이겠어? 100g이겠지. 그래서 물의 질량은 100g. 그리고 그때 온도 변화는 몇 도에서 몇 도냐면 나중 온도가 T2고 처음 온도가 T1이래. 그럼 항상 온도 변화는 T2에서 T1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되거든. 그래서 T2 T1을 해주면, 그러면 이게 물이 받은 열량이 나오겠지. 420 T2 빼기 T1 이게 물이 받은 열량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받은 열량 Q는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인데, 그래서 4.2 줄 퍼 그램 도시, 그리고 100g, 그리고 T2 빼기 T1 요렇게 해주면 줄 퍼 그램 도시 100g 요렇게 해주면 그때 Q가 나올 거야. 물이 받은 열량. 그래서 1번도 맞아 채워주면 연소된 과자의 질량은 나중에서 처음 빼주면 걔가 그만큼 탄 거겠지. 나중이 W2고 처음이 W1이니까 W2 빼기 W1 이렇게 해주면 되고, 물의 온도 변화는 T2 빼기 T1 방금 했지?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지금 보면 어때? 그냥 공식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하나만 더. 이번에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Q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Q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자 1g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열량이 궁금하대. 지금 요거 구한 거는 과자 전부 다 태웠을 때,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W2 빼기 W1만큼 태웠을 때 그때 발생하는 열량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g 태웠을 때 얼마 발생하냐. 그러면 지금 4.2 곱하기 100 곱하기 T2 T1 여기에다가 연소된 과자의 질량을 나눠주면 1g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열량이 나오겠지. 그러면 420 T2 빼기 T1에다가
과자 몇 그램 썼냐면 W2 빼기 W1만큼 썼어. 요걸 나눠주면 과자 1g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과자 1g의 열량을 물어봤어. 그러면 무게로 나눠주면 돼. 이게 그램 단위거든. 그래서 그램으로 나눠주면 돼. 총 열량에다가 발생하는 열량에다가 여기에다가 g을 나눠주면, 그러니까 그때 시료의 질량 나눠주면 1g 연소시켰을 때 열량이 나오거든. 근데 문제에서 요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또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1g의 과자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량 어떻게 구했냐면 Q에다가 요 구한 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과자의 질량 요걸 나눠줬어. 그러니까 열량에다가 총 열량에다가 과자의 질량을 나눈 거야. 과자의 무게 g이라고 할게. 근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또 나오냐면 과자 1몰을 소비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구하고 싶대. 그때 이 과자를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그냥 탄소 덩어리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지금 요 무게가 여기 같은 경우는 W2에다가 W1만큼의 과자의 질량을 사용을 했거든. 얘가 질량이야. 근데 우리가 요거 열량에다가 g으로 나눠주면 1g 소비를 했을 때 과자 열량이 나오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몰 소비했을 때 과자 열량이야. 얘도 어떻게 구하냐면 Q에다가 열량에다가 과자의 몰수를 나누면 되거든. 과자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과자의 질량에다가 과자의 몰 질량을 나눠주면 되겠지. 과자의 질량은 W2-W1이었고 과자는 우리가 선생님이 탄소라고 가정하기로 했잖아. 탄소의 몰 질량 얼마냐면 12g/몰이야. 그래서 12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겠지. 누구의 몰수? 과자의 몰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요 값을 Q에다가 W2 빼기 W1 그리고 12로 나눈 요게 몰수잖아. 몰수. 전체 Q에다가 몰수로 나눠주면 이게 과자 1몰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이 될 거야. 정리하면 요 전체 Q에다가 과자의 몰수를 나눠주면 1몰 과자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한번 좀 해봐. 연습을 좀 해봐. 그래서 정리하면 제일 첫 번째로 요번 단원 정리하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배웠어. 개랑 주의를 먼저 나눴고 그 개랑 주의로부터 열을 개가 어떻게 하느냐. 열을 개가 흡수하면 흡열 반응, 개가 방출하면 발열 반응이다. 그때 온도 변화라든지 아니면 여기 에너지 변화 그리고 그 각 반응의 예시들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 열은 어떻게 계산하냐. Q는 CMT다. 요거 잘 기억해두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랬을 때 그 Q 그리고 그때 뭐 온도 변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열량계를 가지고 측정한다. 간이 열량계랑 통 열량계가 있는데 요 그림은 뭐 간단하게 알아보면 일단 쓱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요 열량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잘 좀 기억해둬. 간이 열량계, 통열량계, 열량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저는 뭐 Q는 CMT인데 살짝 조금 다르지. 통열량계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실제로는 요런 실험을 한다. 화학 반응에서의 출입하는 열의 측정. 요 과자 가지고 연소를 시킬 건데 그때 열량은 물이 받은 열량이고 과자가 발생한 열량이 오롯이 전부 다 물로 들어가서 물이 받는 열량이 된다라고 하고, 그때 물이 받는 열량을 이용해서 과자가 1g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이라든지 과자가 1몰 소비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이라든지 요런 것들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끝. 오케이. 그래서 요번 1년 동안 요 쌤이랑 원격 수업도 하고 쌍방향 수업, 그러니까 동아리 그 동영상 수업도 하고 쌍방향 수업도 하고 이론 수업 요 실제로 만나서 한 대면 수업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수행 평가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화학 1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화학 2 내년에 내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화학 2 하실 친구들은 내년에 선생님이랑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잘하고 요 파트 처음에 말했듯이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내진 않았어. 다만 중요한 거는 꼭 냈으니까 잘 꼼꼼하게 봐둬라.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문제 선생님이 따로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대단원 마무리에서도 선생님이 조금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유형이라든지 그런 거 비슷하게 냈으니까 꼭 좀 한번 풀어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산화탄소 우리 탄소 중립 요것도 여러분들 그 탐구 보고서 작성한 거 꼭 좀 자기 평가서에 작성해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담임 선생님들한테 자기 평가서 좀 제출 좀 해줘. 진짜로 끝.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 화이팅.